결혼한 자식 집에 자주 가면 생기는 일. 요즘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여서 아들 집 가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며느리가 나쁜 걸까요? 아들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정순 씨.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아들 생각만 하면 아직도 마음은 젊은 엄마였습니다. 정순 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태훈.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정순 씨는 아들을 늘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학교 앞까지 우산을 들고 갔고 시험 기간이면 새벽까지 불을 켜고 아들이 좋아하는 죽을 끓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민정도 처음에는 참 싹싹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자주 오세요. 그 한마디가 정순 씨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순 씨는 정말로 자주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며느리가 맞벌이라 힘들까봐 반찬을 해서 또 가고, 손주가 보고 싶어서 또 가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서 또 갔습니다. 정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면 애들이 편하겠지. 내가 도와주면 고마워하겠지. 나는 남이 아니잖아, 엄마잖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예전처럼 바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도 며느리 민정의 웃음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은 놀란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정순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지나가다 들렀다. 갈비찜 좀 해왔어. 태훈이가 이거 좋아하잖아. 민정은 냉장고 쪽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지난번 정순 씨가 가져온 김치와 반찬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 집에서 밥을 많이 못 먹어서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괜찮아, 냉동실에 넣어두면 되지, 아끼지 말고 먹어. 그때 방에서 손주 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정순 씨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지우,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런데 지우 뒤에서 아들 태훈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태훈은 반가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정순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 엄마가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허락을 받아야 하니? 거실 공기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민정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도 일정이 있잖아요. 정순 씨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방해됐구나.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됐어. 갈비찜만 두고 갈게. 정순 씨는 더 앉지도 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정순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 자식 집인데 이제 엄마도 손님이구나. 그날 밤 정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일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들 태훈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어제 고마웠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꼭 미리 연락주세요. 민정이가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정순 씨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부담스럽다. 그 말 하나가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정순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부담이었구나. 그날부터 정순 씨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줄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며느리 눈치 보느라 엄마도 못 보게 하네. 키워놓으니 다 소용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화보다 외로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 재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물을 썰다가도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거 태훈이가 좋아하는데. 그러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이제 안 해도 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 집에 가지 않으니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장을 봐도 누굴 위해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하루 대부분이 아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오래된 친구 영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아, 뭐하니? 그냥 있어. 그냥 있긴 뭘 그냥 있어. 내일 파크 골프장 나와. 사람들도 좋고 바람도 좋고 마음이 좀 풀려. 정순 씨는 처음엔 싫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이야. 나이 먹어서 창피하게. 영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배우는 게 아니라 평생 자식만 바라보다가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말에 정순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정순 씨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파크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채가 어색했습니다.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갔고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괜찮아요. 다시 해보세요. 정순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잔소리가 아닌 응원을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정순 씨는 아들 생각을 조금 덜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스마트폰 사진도 배웠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래 교실도 등록했습니다. 정순 씨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렸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먹는 밥상이 쓸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태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정순 씨는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먼저 연락해야지 하고 서운함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냥 바빴다. 엄마가 바빠요? 응, 요즘 파크 골프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요? 왜? 엄마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니? 아니요, 그냥 신기해서요. 정순 씨는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을 궁금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민정이 태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뭐 하신대? 파크 골프 배우신대. 민정은 뜻밖이라는 듯 웃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 사실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실 때는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 태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때 내가 중간에서 잘 못했어.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이 싫었던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집이 우리 집 같지 않을 때가 있었어. 그 말에 태훈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도 이해되고 아내도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누구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태훈은 정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정순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저희가 엄마 집에 가도 돼요? 정순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이도 괜찮대? 태훈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네, 민정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뵌지 오래됐다고. 정순 씨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 그녀는 반찬을 5가지 하려던 손을 멈추고 2가지만 만들었습니다. 갈비찜도 커다란 냄비가 아니라 작은 그릇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작은 메모를 올려두었습니다. 부족하면 말해라. 더 해줄게. 하지만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된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주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정순 씨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 뒤에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정순 씨는 예전처럼 왜 이렇게 안 왔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느라 힘들었지? 들어와서 편하게 있어. 그 말에 민정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계속 음식을 권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더 먹어라. 이건 왜 안 먹니?
냉장고에 가져갈 것 싸줄게.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정순 씨는 삼켰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만 먹어. 남으면 내가 내일 먹으면 돼.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정순 씨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마음이 참 편해요. 정순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을 녹였습니다. 태훈도 조용히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도 몰랐다. 사랑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엄마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민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죄송했어요. 어머님 마음은 알면서도 표현을 잘 못했어요. 정순 씨는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태훈이도 힘들다는 걸 이제 알았다. 앞으로는 너희 집은 너희 집으로 존중할게. 그 순간 지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집에는 안 와?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순 씨는 지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지. 그런데 이제는 지우 엄마 아빠가 편한 날 갈 거야. 며느리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먼저 초대할게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초대. 예전에는 당연히 갈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초대받는다는 것은 밀려난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뒤 정순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사랑도 거리가 필요하구나. 부모는 평생 자식을 생각합니다. 밥은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부부싸움은 안 하는지, 돈은 부족하지 않은지. 하지만 결혼한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는 모든 걸 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고, 부르기 전에는 기다려주고, 말하기 전에는 들어주는 부모입니다. 자주 찾아가야 사랑이 아닙니다. 많이 줘야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묻지 않는 것이 배려이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깊은 부모의 품격입니다. 정순 씨는 그 후로도 아들 집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전화를 하면 반갑게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초대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싸갈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손주 지우가 영상통화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 정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하면 갈게. 그러면 지우는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머니 와도 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순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초대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결혼한 자식의 집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드나들던 예전의 내 집이 아닐 뿐입니다. 그곳은 자식 부부가 함께 만든 작은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존중해 줄 때 그들은 부모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초대합니다. 오늘 혹시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안 부르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편하게 부를 수 있을까? 왜 연락이 없지?가 아니라 내가 연락할 때마다 부담을 주지는 않았을까? 내가 뭘 더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멈춰주면 좋을까? 사랑은 다가가는 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사랑은 더 오래 남습니다. 정순 씨는 어느 날 노래교실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 그 가사가 이제는 남의 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훈아, 엄마는 잘 지낸다. 너희도 편하게 잘 지내라. 보고 싶을 때 연락해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갈게요. 민정이도 엄마 보고 싶대요. 정순 씨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운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돌아온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부모가 조금 물러서면 자식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결혼한 자식 집에 갈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정순 씨처럼 서운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며느리나 사위의 입장에서 불편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